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강동석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연일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뚜렷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지 못한 가운데 기관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연일 하락 장세에 뛰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수급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에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8일 화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함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신기현 대표님과 이성규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태풍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방송 위해서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입니다. 매수가 42,900원에 비중이 15%, 오늘장에서 2% 넘게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 완성차 업체들의 이 타이어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고무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가재료에 부담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가에 압박을 줬고 실적 자체에도 좀 압박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렇죠. 매출이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원재료 가격 부담이 하락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양쪽 다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원재료 가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세 경제는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중국에서 베이징시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번호판 같은 경우를 추첨제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 1년에 2만 대 정도만 번호판을 이제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한 10만 명이 몰렸는데 그중에서 2만 명만 좀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중국이 이제 최고의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간은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장에서 좀 작용을 하는 점도 있고, 일단은 어제 장에서도 이 자동차 부분들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은 오늘 장세 봤을 때 한국타이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에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저점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지선이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일단은 최대 하락 여력은 전저점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난 8월 초에 급락세가 전체적인 장세의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충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지선 자체는 약 4만 원 선에서 지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4만 원 선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만 9천 원 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그 구간 내에서 처분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보게 되면 경기 부양책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최근에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3천 원 선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 목표가는 4만 3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93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관련주가 이렇게 또 판결에 묶이다 보니까 LG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 오늘장에서는 현재 보합권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핫이슈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전자였는데 어제장 4%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현재는 1, 2%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강했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약간은 소외받고 있다. 하지만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단순히 LG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과 기대감이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점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더 이 양자 구도가 더욱더 확고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LG전자 수혜 기대감을 놓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역시나 애플과의 연관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점 시장의 분위기 자체적으로는 애플이 되었든 아니면 삼성전자가 되었든 약간의 양자 구도는 지금 더욱더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애플 쪽의 이슈로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은 지금 27,0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9,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 한번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 추세 상승을 한번 노려보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314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매수가 12,220원에 비중이 40%,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오늘 장에서 0.5% 강보합권 1,150원입니다. 건설주 어떻습니까,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건설주들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 건설주들 중에서도 에너지 플랜트 부분에 있는 그런 쪽에 강점을 보이는 기업들이 건설주들이 일단 강세는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그런 쪽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고요. 실상 상반기 수주액으로 보게 되면 목표 수주액이 한 20% 정도밖에 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반기 실적 부진한 그런 측면들이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9, 10월 달에 일단 에너지 그런 설비에 대해서 플랜트 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그 최대 수혜주가 대우건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플랜트 설비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가를 잡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가적 상승세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죠. 실적이 수주가 안 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으로 무너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뭐 그 구간으로 내려가서 손실을 그렇게 크게 감당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9,500원 선 짧게만 정해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수주가 실제로 되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저항대 부근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1,500원 선, 10,000원 선 그 사이가 이제 저항대인데요. 이 저항대는 무조건 돌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하반기에 그 수주가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 그리고 매수가 부분까지도 도달할 수 있어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부분으로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선 목표 주가로 정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16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97선인데요. 프로그램에서도 차익 중심으로 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시공테크입니다. 4,822원에 비중이 30%. 오늘 매수하셨는데 목표가와 또 기간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세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공급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테마주라든가 그러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좀 이 종목은 시장에서 중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예전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 대선 관련 인물 관련주로 약간은 좀 분류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로 약간 묶이는 모습 보였지만은 최근에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약간은 시장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단기 상승을 노리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약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 크게 개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체결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다라고 할지언정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장 속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좀 매도하셔갖고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매도가 좀 되는 전략 말씀드리는데 우선 차트 흐름 보시면은 우선은 이 거래일 전에 비교적 큰 폭의 대규모 상승 흐름 매수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 매수 거래량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이끌 만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한 4,870원 라인에서는 좀 털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우선은 어느 정도 손절은 아니지만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호남석유입니다.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이 1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이성규 팀장님께서 또 화학주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호남석유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는데요. 오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호남석유는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 KP케미칼과 그 합병 신고서를 일단 냈죠.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왜
합병을 하게 되냐면 크게 호남석유가 만드는 제품이 그 폴리머라는 부분하고 모노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합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여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건 약 25% 정도 원가 부담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치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합병한다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시장에 먼저 좀 노출이 됐습니다. 어떤 경위로 노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시가 나왔을 때 판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실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석유는 그렇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유주들 뭐 화학주들 수혜다라고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수요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실적 개선세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호남석유, 롯데 계열사죠. 호남석유가 갖고 있는 롯데 계열사의 그 유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지배력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지금 가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합병을 하고 기업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을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우려감들이 역시나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중국이 쉽사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호남석유는 다시 한번 밑에 하단으로 갈 수 있어서 박스권 하단 부분 약 22만 5천 원선 하단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단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만 원 선이 역시나 저항대로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비중이 약 10% 정도밖에 되시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4만 원 선에서 밑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손절가는 전체 저점 부분이죠. 약 21만 8천 원 선인데 그 부분을 최종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강하게 또 상승하면서 120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또 이런 시장 가운데서 또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는 각각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선전하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만 400원의 비중이 20%. 또 최근 수익률이 좀 좋았는데 또 하락세에 좀 돈을 잃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께서 전략 짜주시죠. 네, 저는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PC 시장에 대한 사양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바일 디램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었지만은 최근에 이 P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이 유축되고 있는 모습이 이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2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워낙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수익 실현 지금이라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 21,25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우선은 다시 한번 2만 원대 지지 형성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뭐 2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그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까지도 올 수 있겠지만은 그 올라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비싼데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이후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계속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SK 하이닉스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삼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전기전자 업종 상당히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인 이후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내수주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유업입니다. 매수가 16,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뭐 오늘장 조정 나오고 있지만 또 최근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뭐 우유, 분유 이런 제품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일단 내수주 중에서도 우유 같은 거 꾸준히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최근에 좀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부분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작년에 뭐 다막 가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이 갑자기 줄었고 그런 것들이 기저효과로 발생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그냥 전반적인 꾸준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그렇게 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 트렌드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일단 메일유업 같은 경우 그렇죠. 우유라는 제품은 분명히 커피랑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시장이 커지면 이 우유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최근에 그렇죠. 커피 시장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상당히 극소수만 커피를 수요를 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커피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게 됐을 때 이 우유, 분유 사업들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전반적인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인데 구집이 떨어질 때 그렇게 팔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익성 어느 정도 보존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약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일 유효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팅크웨어입니다. 매수가 21,700원에 비중이 15%.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전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 그 5,000원대에서 6,000원대에서 주가가 2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의 흐름 보이면서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전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밝았던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5월달 들어서 워낙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성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블랙박스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 블랙박스의 장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중이 리스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3.6%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17,2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시점 약 121선에 대한 지지 라인을 타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급락세가 멈췄기 때문에 121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목표가까지는 매수가 부분까지만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확대된 부분이 얼마만큼 실적이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121선 타고 지지가 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 우선 설정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종목이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고 121선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가격과 상관없이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하고 이 종목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팅크웨어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YG1입니다. 워린 버핏 투자가 또 이스카사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상한가 또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성기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올라타도 될까 문의하셨습니다. 네, YG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대구택과 경쟁사죠.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협력업체입니다. 둘이 프로모션을 거의 같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스카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지분 매입을 했는데 유상증자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높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YG1 같은 경우는 그 절삭공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이번 원래 가장 안 좋았던 점은 이 회사가 뭐였냐면 재무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돼서 일단 그 자금들을 받게 되면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이 되게 되고 탄탄하게 되죠.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때는 실상 YG1 같은 경우는 그런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재무구조, 그러니까 벌어서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자 부담이 크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지금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상한가에 완전 묶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도 물량도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는 없고요. 향후에 한번 지켜보고서 그때 추이를 보고서 그때 매수하시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리안입니다. 매수가 9,500원에 비중이 30%, 만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그래서 뭐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량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안정성적인 측면과 그리고 수익성인 측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매출은 증가세 보이고 있지만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질적인 증가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약간은 천재지변을 비롯한 약간은 그 지금 시점 약간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배당 관련된 매력도 다시 한번 좀 코리안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여타 배당 관련주보다도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코리안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 물론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올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세 하락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안정성과 수익성 겸비한 우량주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2010년도부터 대세 상승의 흐름 보였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 변동폭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16,300원대까지 찍은 고점 이후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은 하락 추세,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똑같지만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차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얼마에 파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선은 좀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이유, 왜냐면은 지금 뭐 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약간 하락 추세인지 다시 한번 시작점입니다. 주가가 9,000원대에서 급등세 보였기 때문에 뭐 추세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 지금은 60일선에 대한 저항 라인이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배당 관련주 그리고 다른 우량주로 갈아타시는 것이 코리안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성진지오텍입니다. 매수가 14,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오늘장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플랜트 종합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떤 점들이 있냐면 유가 압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 에너지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우건설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주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점들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플랜트 발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과 동반적으로 맞물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들,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들은 계속 작용하게 되면서 추가적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다만 최근에 저항대를 뛰어넘은 12,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전고점 부근 도달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한국국채 CDS 프리미엄은 103.6bp로 전날에 비해 2.9bp 하락했습니다. 한국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2010년 말 96bp였으며 올해 1월 9일에는 171bp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내린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무디스는 어제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상반기 4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이 올 상반기 43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원화로는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소득 등 올리고 있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52만 원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 명 가운데 약 3만 5천 명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내년 정부는 하반기부터 2년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이 애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일기에 서울과 수도권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정전, 주택 파손과 항공기 결항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볼라벤은 줄곧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후 3시경 서울 서쪽 약 120km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라벤은 오늘 저녁 웅진방도 부근에 상륙한 뒤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심기현 대표님과 이성규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9월 1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또 참석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2시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기상특보에도 귀 기울이셔서 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